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1세대 1주택자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아니면 과세가 경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그 비과세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은요, 해당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매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액 다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매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를 합니다. 그 과세를 하는데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발생한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그 10년 이상 장기 보유 거주했다면은요. 80%까지 양도 차익을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양도소득세는 별로 없으니까 큰 부담은 없죠.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1년에 4%씩 12%를 빼주고요. 거주까지 했다. 그러면 1년에 8%, 토탈 24%를 빼주고요. 10년 보유했다. 그러면은 1년에 4%씩 10년이니까 40% 빼주고요. 거주까지 했다. 그러면 1년에 8%씩 해서 토탈 80%를 빼줍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데 그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보유 거주했다면 80%를 빼주니까 8억 원을 빼주거든요.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억 원을 뺀 2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미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더 과세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현재 양도가의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주겠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요,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에 합당한 주택을 팔았을 때 12억 원 초과분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거죠. 양도 차익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있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년에 4%, 10년이면 40%를 해주는데 양도 차익이 5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바로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겠다. 현재 40%까지 공제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최대 10%까지 낮추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았을 때가 아니고 법 개정 후 신규 취득자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점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상 1세대 1주택자 그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더 과세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023년도부터는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간의 기산 시점을 달리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현재까지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 하나 팔았다. 그러면 나머지 주택을 최초에 사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인정해서 그것이 10년이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까지 빼주는데 이제부터는요. 2023년도 이후에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팔았다. 나머지 주택이 하나만 남았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은 최초 샀을 때 그 기간이 아니고요. 바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겠다. 결국은 뭐냐면 그 2023년도에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다 팔고 하나만 남았다. 근데 그 주택이 30년 이상 보유 거주했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혀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그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요. 양도 차익이 뭐 20억, 30억이 나오더라도 80%를 무조건 빼주는데 바로 이 양도 차익의 규모에 따라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차등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양도 차익이 5억 원 이하일 때는 기존대로 40% 그대로 빼주고요.
그런데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 10%를 낮췄죠. 10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일 때는 20%, 그 다음에 15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기존 40% 빼주던 것에 대해서 30%를 감하고 10%만 빼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주기간 공제율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요,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2022년도까지 주택을 다 팔고 하나의 주택만 남겨놓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주택을 남겨두려면 나머지 주택을 다 팔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세율 플러스 20%, 기본세율 플러스 30%가 되겠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 바로 기본세율 플러스 20%다 보니까 기본세율 45%죠. 그럼 65%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71.5%까지 세금을 내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30% 적용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요. 그 75% 플러스 7.5%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82.5%까지 양도세 중과를 먹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뭐냐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는데 이거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듯이 도와준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가세하겠다는 뜻이 더 크다 보니까 1세대 1주택 가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1세대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중간에 주택을 팔 수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때문에요. 따라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참고 견디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도까지 혹시나 자녀들한테 증여를 강화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남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뭐냐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주택만 남겨놓고 자녀나 다른 사람들한테 증여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이러한 그 정책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만 강화했다는 그런 내용만 남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가세 강화를 통해서 정책의 목적이 결국 다주택자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남는 것은 뭐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증세만을 남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현재는 9억 원 이하인데 바뀐다면 12억 원 이하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가 함께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가세 강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